지금 당장 편의점에 달려가 음료수 코너에 서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똑같은 콜라인데 하나는 2,000원, 다른 하나는 1+1 행사로 두 개에 4,000원입니다. 사실상 가격은 같은데 왜 우리는 1+1이라는 글자 앞에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걸까요?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하나 더 집어들고 심지어 득템했다는 뿌듯함까지 느낍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도, 냉철한 투자자도,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조차 이 마법 같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구매나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짜라는 단어가 우리의 뇌를 특정 방식으로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짜는 가격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방아쇠인 셈이죠. 왜 우리는 이토록 비합리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의 본능 깊숙이 숨겨진 경제학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설명하는 열쇠는 바로 행동경제학의 제로 가격 효과에 있습니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이 되는 것과 50원에서 0원이 되는 것의 가치 변화가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50원짜리를 공짜로 얻을 때 50원을 할인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의 마법과도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가 진행한 유명한 초콜릿 실험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15센트짜리 고급 린트 트러플 초콜릿, 다른 하나는 1센트짜리 허쉬 키세스 초콜릿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더 비싸고 맛있는 린트 트러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하나의 조건만 바꾸자 결과는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각 초콜릿의 가격을 1센트씩만 내린 것입니다. 린트 트러플은 14센트, 허쉬 키세스는 0센트, 즉 공짜가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짜 허쉬 키세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불과 1센트 차이로 더 좋은 품질의 초콜릿을 살 수 있었음에도 공짜라는 단어가 나타나자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 회로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로 가격 효과의 강력함입니다. 우리는 공짜 상품을 마주할 때 복잡한 비용 편익 분석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물건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품질은 어떤지, 이걸 가짐으로써 얻는 효용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이성적인 뇌의 활동이 순간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짜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특유의 감정적 흥분 때문입니다. 공짜는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마치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듯한 심리적 만족감을 줍니다. 이때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출되고 이 강력한 쾌감은 이성적 사고를 압도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사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일까를 계산하는 대신 이걸 놓치면 손해다라는 원초적인 감정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트에서 하나 더를 집어들 때 그 물건의 가치보다는 공짜라는 사실 자체에 더 흥분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 전략 중 하나입니다. 1+ 행사는 단순히 재고를 처리하거나 매출을 늘리는 수단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뇌에 직접 말을 거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장치인 것입니다. 기업들은 우리가 공짜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그리고 그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도 얼마나 큰 만족감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50% 할인이라는 문구보다 1+1이라는 문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할인율임에도 불구하고
공짜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임팩트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뇌는 유독 공짜라는 자극에 이토록 취약하게 설계된 것일까요? 그 해답은 행동경제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손실회피 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정립한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같은 크기의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약 2배 이상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뼈아플에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이 손실회피 성향은 인류의 오랜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각인된 본능과도 같습니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원시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의 과일을 따먹어서 얻는 포만감도 중요하지만 그 과일을 따려다 맹수에게 공격당해 목숨을 잃는 손실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뇌는 잠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잠재적 손실을 피하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는 능력이 생존 확률을 극적으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2025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비 습관에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가 이 손실 회피 심리와 만나면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살 때는 항상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이 돈을 날리면 어떡하지? 라는 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100원짜리 물건이라도 내 돈을 지불하는 순간 이 100원이 가치 없는 것이 되면 어쩌나 하는 잠재적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공짜는 이 모든 위험과 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가격이 0원이므로 우리는 그 선택으로 인해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해도 금전적 손실은 0입니다. 바로 이 손실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우리 뇌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 손실 회피 심리를 마케팅에 천재적으로 활용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5,0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라는 문구보다 지금 구매하지 않으시면 5,000원의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라는 문구에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000원을 얻는 기쁨보다 5,000원을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은 전략이죠. 마강 운박, 한정 수량과 같은 문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이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다는 불안감을 자극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시간을 빼앗고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1+1 마케팅은 바로 이 제로 가격 효과와 손실 회피 심리가 완벽하게 결합된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하나는 제값에 사지만 나머지 하나는 공짜로 얻는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제로 가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동시에 이 기회를 놓치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손실하게 된다는 느낌을 주어 손실 회피 심리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이죠. 결국 소비자는 이게 정말 필요한가? 라는 합리적 질문 대신 이걸 안 사면 손해인데? 라는 감정적 압박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편의점 매대 앞에서 혹은 온라인 쇼핑몰의 바이 원 겟 원 프리 버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1+1 마케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공짜라는 마법의 단어는 2025년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곳곳에 아주 교묘하고 정교한 형태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서비스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료 배송은 어떻습니까? 사실 배송비는 상품 가격에 이미 녹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는 배송비 3,000원 이라는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필요 없는 물건을 더 장바구니에 담아 무료 배송 기준을 맞춥니다. 이는 손실 회피 심리를 이용한 전형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무료 체험이나 프리미엄 모델은 더욱 강력한 심리적 덫을 놓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의 첫 달 무료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고 나면 우리는 이미 그 편리함과 혜택을 소유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보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겪는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잃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감정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무료 앱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 공짜의 역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검색, 이 모든 서비스는 명백히 공짜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처럼 이 서비스들의 진짜 비용은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관심,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 데이터가 바로 그들이 가져가는 대가인 셈이죠. 2025년 현재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 불릴 만큼 가장 가치 있는 자원입니다. 기업들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의 나이, 성별, 관심사, 위치, 소비 패턴 등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초정밀 타겟 광고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기 위해 올린 게시물 하나하나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가 되어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얻는 대신 우리의 사적인 영역을 기꺼이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공짜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업 입장에서 공짜는 손해가 아니라 소비자를 거대한 생태계 안에 묶어두고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공짜라는 미끼로 한번 들어온 고객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짜 경제는 단순히 소비 습관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치관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의뢰 공짜여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창작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 열풍처럼 제로라는 단어가 붙으면 건강에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로 슈거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감리료에 들어가는 인공감리료가 장기적으로 식욕을 더 자극하거나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짜와 제로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짜에 대한 비합리적인 열망은 개인의 소비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무상 555 공약들은 제로 가격 효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공짜의 유혹은 매우 강력해서 유권자들은 그 정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결국 미래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1+1 상품을 집어불며 당장의 이득에만 집중하고 결국 필요 없는 소비를 하게 되는 개인의 심리와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정부 부채 증가는 심각한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공짜동처럼 느껴졌던 지원금들이 결국에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모든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공짜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비용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시 경제적 증거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 체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복지나 공짜 정책은 결국 미래 세대의 기회를 담보로 현재의 만족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 점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과거 막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전 국민에게 무상교육,
무상 의료는 물론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며 공짜 천국을 구가했던 일본 남미 국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 유가가 높을 때는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가가 폭락하자 재정은 파탄나고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공짜 혜택이 사라지자 극심한 혼란과 박탈감에 시달렸고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는 공짜에 익숙해진 경제 주체들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동기를 잃어버릴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반면 2025년 소비자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러한 공짜의 역설에 대한 반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과 Z세대를 중심으로 브랜드의 진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소비의 중요한 척도로 삼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공짜나 가격 할인보다는 환경을 생각하고 윤리적인 생산 과정을 거치며 자신들의 가치관과 맞는 철학을 가진 브랜드를 기꺼이 지지하고 소비합니다. 또한 구독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구독 피로를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무료 체험 가입을 경계하고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만을 선별하여 제값을 치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점차 공짜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을 인지하고 더 현명하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공짜라는 개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기업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이자 고객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단기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짜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가치와 비용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결국 1+1 앞에서는 천재도 바보가 된다는 말은 공짜라는 단어가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건너뛰고 가장 원초적인 감정, 즉 손실에 대한 공포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해를 보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었고, 공짜는 바로 그 손실의 고통을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와도 같던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 인간 본성의 약한 고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1+1, 무료 배송, 첫 달 무료와 같은 정교한 전략으로 우리의 지갑을 끊임없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의 경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취향과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개인화된 공짜의 유혹을 던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할지 모릅니다.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오래된 격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짜로 얻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의 진짜 비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시간일 수도, 나의 개인정보일 수도, 혹은 결국에는 필요 없는 물건을 떠안게 되는 기회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명한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공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한국 경제의 미래와도 직결됩니다. 단기적인 이익과 눈앞의 공짜에만 매몰되어 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외면한다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고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 건강한 시장을 만들고 건강한 시장이 모여 튼튼한 국가 경제를 만듭니다. 1+ 상품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공짜라는 감정적 흥분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작은 습관.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지갑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공짜라서 무심코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